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만날 시간이 됐군요. 그죠? 네. 네. 아, 5월에는 특히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5월에 바다 관련 기념일이 있잖아요. 지난 네. 10일이 바다 식목일이었고, 그리고 오늘 31일은 저희 JIBS 창사 기념일이기도 한데, 제28회 바다의 날입니다. 아, 바다의 네. 날, 네,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날인지 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바다의 날은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제 많은 해양 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네. 네, 해상왕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을 기념해서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 음. 됐습니다. 그렇군요. 왜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인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죠? 해상왕 네,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그런 달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또 바다가 중요한지, 요즘 특히나 또, 일본의 그죠? 오염수 방출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일깨우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특히 또 바다 식목일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네. 식목일에는 우리가 육상에 나무를 심는데 바다 식목일에는 뭘 심을까요? 해조류를 심나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아, 미역이나 감태 같은 해조류를 네. 심는데요. 네. 그 이제 울창한 숲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어울려 살듯이 이 음. 해조류로 만들어진 바다숲이 있어야 물고기들도 잘 먹고 활발히 번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에 서식하는 6가지 다시마 속의 해조류가 연간 약 491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네요. 와, 진짜 중요하네요. 바닷속에도. 그쵸. 바다숲이 네, 잘 조성돼야 되는데 요즘에 황폐화 된다고 해서 걱정이고요. 바다의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네. 이 세계적인 기후 온난화에 우리나라도 폭염과 열대야가 올 여름에 그쵸. 네, 너무 걱정돼요, 벌써부터. 네. 아주 네. 늘어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다가 지구 전체를 지키는 보루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올해는 바다의 날과 바다숲 기억해 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오늘 제가 뉴스에서 저희 해수욕장 개장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네. 바다의 날과 바다숲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또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퀴즈가 마련되잖아요. 그죠? 네, 5분 추첨해서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하시는 생활 속에 유익한 그 휴대용 칫솔 살균기 여러분께 바로 선물로 드리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해양 안전 소식 전해주세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먼저 해양사고 사례 3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에 오늘의 해양 안전 소식이 있습니다. 오, 사례라 어떤 사례들일까요? 네, 하나는 지난해 7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휴대전화도 없이 고장난 어선에 갇혔던 70대 어부가 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지난해 울릉도 해상에서 승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통발 어선이 9시간 만에 구조된 사건이고요. 네. 네, 마지막은 지난 2011년 전남 진도군 하조도 인근 해상에서 50대 음, 어부가 표류 17시간 만에 극적으로 네. 구조된 사건입니다. 네, 그렇네요. 민경 씨, 이 세 네. 가지 해양 사고 사례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보니까 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오, 선박이 갑자기 고장이 났거나 또 구조 통신에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정확히 맞춰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네. 사례 모두 이 조업 네. 중에 갑자기 어선의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표류하다가 구조된 사건들인데요. 이 아. 엔진의 자체적인 문제나 보조 엔진 혹은 엔진에 부착되는 냉각수 펌프 같은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 경우들입니다. 그렇군요. 이 출항 전에 분명히 다들 아마 배도 점검을 하고 나가셨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배가 고장나는 경우도 많이 있나 봐요. 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 해양 사고의 원인을 MTS로 분석해 봤는데요. 그 결과 기관 손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음,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발생한 사고 선박 15,997건 중에서 기관 손상이 4,313척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충돌과 부유물 감김, 침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손상 같은 사고는 어선에서 많이 발생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기관 손상 선박에는 어선이 2,779척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수상 레저기구가 1,179척, 비어선이 355척 순이었습니다. 네, 2021년 기준 등록 척수별 사고 발생률도 어선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음, 비어선이 4.1%, 수상 레저기구가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네, 문제는 어선에서 이런 사고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5월을 기준으로 기관 손상 사고, 조타 장치 손상 사고, 침수 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네네. 중에서 기관 손상은 전년 대비 사고 선박수가 39척이나 증가해서 아. 전체 해양 사고 증가량의 절반 이상인 6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손상이 혹시나 이제 차량처럼, 그죠? 차량도 우리 점검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어선들도 신경 네. 써야겠어요. 이 손상이 된 걸 모르고 운행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이제 고장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열로 인해 배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크게 번질 수가 있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음, 실제로 작년 10월에 9.77톤짜리 연안어선 진성호 사건을 보면 네. 선박 주 기관이 손상된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시동을 계속 아, 하다가 이제 네. 배터리 과열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예, 이런 사례 말고도 배가 고장나서 표류하다가 좌초되거나 큰 음. 파도를 만나서 전복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하고 배에서 또 망망대해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면 더 걱정됩니다. 그죠? 사실 가뜩이나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영향도 크게 받잖아요. 또 사고가 난 상황에서 날씨까지 안 받쳐주면 또 구조 작업도 어렵게 되고, 네, 너무 그렇습니다. 걱정되네요. 네. 네, 육상과 달리 예, 바다에서 기관 손상 사고가 나면 이 해상에서 추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이 파도나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전복되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 네, 구조 등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서 이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네, 그렇네요. 이 육상에서는 우리 자동차 고장이 나도요, 이 뭐 다른 교통수단이나 뭐 이렇게 뭐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바다에서는 진짜 배 고장이 생기면 대피할 것도 없고요. 속수무책이니까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 점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선박 기간 손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공단은 이제 어선과 같이 기관 손상 사고에 특히 취약한 선박에 대해서 선박 안전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네. 고위험 선박을 전담 관리하는 케어십 서비스를 실시하고 음. 여기에 해양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어촌계를 선정해서 네, 지역별 전문 정비 업체와 함께 중소형 선박 안전진단 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MTS의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 내가 알고자 하는 시점에 또 어떤 지역에서 기관 손상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자, 그런 분석 결과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로 최근 5년간 5월 기관 손상 사고는 주로 서해와 남해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그중에 남해의 경우 목포와 완도, 여수 인근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면 그 음. 지역의 사고 주요 원인을 파악해서 고객 맞춤형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아, 방식입니다. 진짜 이 MTS가 정말 똑똑하네요. 네. 네. 어업이나 선주가 선박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 매뉴얼, 그리고 교육 영상도 있다고요. 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 선박에서 자주 사용하는 엔진 5종에 대한 자가 정비 매뉴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또 네.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엔진별 기관 정비 교육 영상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바다에서 선박이 갑자기 고장날 상황에 대비해서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해로드 앱이나 바다 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여러분들 잘 보시고, 네, 다운받고, 네, 설치해야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여름 휴가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소식은 바닷가 지역이나 섬으로 휴가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버스 기차처럼 여객선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그동안 여객선은 다른 대중교통과 달리 운항 일정 정보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네. 이 전국 연안여객선 155척의 운항 여부와 실시간 위치, 도착 음. 시간과 기상 정보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일명 파티스라 불리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인데요. 네. 해양교통안전정보 시스템 MTS에서 확인할 수 아, 있습니다. 일명 파티스다. 네, 이름부터가 뭔가 좀 약간 즐거워지는데요. 네. 네. 내가 여객선을 탈 수도 있지만 또 가족들이나 친구가 여객선을 타고 섬 여행을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어디쯤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오, 때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 네. 파티스를 활용하시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여객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진짜 안심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월간 바다로 소식을 통해서 이 해양 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뭐 기관 손상 사고 현황 또 예방법도 전해드렸고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러분 꼭 이용한 또 정보가 될 것 같은 이 여객선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했죠. 파티스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렸는데 요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파티스. 네. 포털에서 해양교통 안전정보 시스템 이 MTS를 검색해 접속하면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 파티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MTS에 들어가서 파티스를 활용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달에도 우리 해양교통 안전정보 시스템 또 MTS를 활용한 유용한 정보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달에는 여름철 해양 레포츠의 꽃이죠. 수상 아. 레저기구에 관한 해양 안전 소식입니다. 그래요. 우리 제주가 또 여름철 해양 레퍼치의 또 메카잖아요. 많은 분들 귀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김리나 해양 안전캐스터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퀴즈를 내주실 거예요. 퀴즈 내주세요. 네, 전국 여객선의 일정과 운항 여부, 여객선의 도착 예정 시간과 실시간 조회는 물론 예매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네.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10대 1번 객관식. 파티, 네. 네, 2번 파라다이스. 네. 1번 파티스냐, 2번 파라다이스냐, 같이 스로 끝나긴 하는데요. 네. 앞서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샵 101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 빨리 지금 정답 보내주시고 5분 추첨을 통해서 공단에서 준비해주신 휴대용 칫솔 살균기를 여러분 있는 곳으로 바로 배달해 드린다고 하네요. 감사드리며 여러분 빨리 도전해주세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리나 해양안전캐스터였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